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파혼 후 이젠 씩씩하게 혼자 열심히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파혼한 지는 1년 조금 안 됐고요. 지금은 정신이 번쩍 들어 남자 보기를 돌같이 생각하고 제 일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뭐 따지고 보면 남자친구 때문에 파혼한 건 아니고 그 남자의 엄마 때문에 파혼했는데 저는 그때 제가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줄 알았네요. 여기 사연을 듣다 보면 이상한 시어머니가 진짜 많던데 설마 하는 마음도 솔직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겪어보니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존재했고 저는 그게 진심 소름이었어요. 거기에 자기 엄마가 저러면 그 아들이라도 자기 엄마 단속을 해야 맞을 텐데 제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포기하는 인간이었어요. 그러니 저는 파혼할 수밖에 없었죠. 제 고생길이 선명하게 다 보이는데 그 길을 굳이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 아무리 사랑에 눈이 멀었다고 한들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아마 장담하건대 제가 그 집에 예정대로 시집을 갔다면 두고두고 그 사람들의 ATM 기기가 됐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알았죠. 사랑도 좋지만 결혼할 때는 여러모로 비슷한 사람을 찾아야 이런 황당한 일을 겪지 않을 수 있었는데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제가 헤어진 그 남자는 저랑 정말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성격도 배경도 또 월 수입까지도 판이하게 달랐는데 그때는 저도 콩깍지에 씌었던 건지 그 다름이 매력처럼 느껴졌어요. 그냥 제가 미쳤었죠. 그때가 딱 일만 하고 사는 제 자신이 불쌍하고 남들처럼 나도 연애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할 때였는데 그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인 건지 그 타이밍에 그 남자가 나타났어요. 저는 원래 결혼 정년기라는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거짓말처럼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친구들이 하나 둘씩 결혼을 하면서 만나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 쉬는 날 친구를 만나 놀고 싶어도 만날 친구가 없었는데 그때마다 친구들이 하는 소리는 다 비슷했죠. 어쩌지? 나는 우리 신랑이랑 드라이브 왔는데 미안. 우리는 다음에 보자. 어? 너 오늘 쉬어? 근데 어쩌냐? 나 지금 오빠랑 시댁에 가. 오늘 시어머니가 저녁해 주신다고 넘어오라고 했거든. 다음엔 미리 약속하고 보자. 이렇게 말하는데 남편 없고 시댁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소개팅도 엄청 했어요. 저도 그때는 제 짝을 하루빨리 찾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제가 눈이 높은 건지 아니면 이상한 사람들만 소개팅에 나오는 건지 제 인연은 찾을 수가 없었고 이젠 포기하자 딱 그런 마음이 들 때 남편이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은 여러모로 제 이상형에 가까웠거든요. 이쯤 되면 제 이상형이 궁금하실 것도 같아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는 하는 일이 미용일이라 자기 관리를 잘 하는 남자를 좋아했어요. 그 정도가 심각하면 꼴불견일 수도 있지만 남자도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가꿀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왕이면 나태한 사람보다는 부지런한 사람이 좋았고 거기에 유머러스한 성격까지 더해진다면 더 바랄 것이 없었는데 저는 자부하는데 남자 직업이나 집안 배경 같은 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직업에는 귀천도 없고 남자 쪽 부모님이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그 경제력에 기댈 마음도 없었는데 이런 말 부끄럽지만 돈은 저도 남부럽지 않게 벌고 있었거든요. 또 지금도 어지간한 월급쟁이 연봉보다는 훨씬 많이 벌어요. 제가 헤어 메이크업을 전문으로 하는 뷰티샵 대표거든요. 샵은 가로수길에 자리하고 있고 현재는 많은 디자이너 선생님과 스태프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 손님도 있긴 하지만 저는 거의 경영 및 마케팅 일에만 전념하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저희 가게 손님은 늘 풀이라 예약하고 기본 2달은 기다리셔야 하는데 중간에 캔슬이 나면 넣어드리기도 하지만 워낙 오시는 분들이 쭉 오시는 거라 그 덕을 많이 보고 있어요. 사실 저도 현장에서 일을 하는 걸 좋아해서 오랫동안 상당수 일을 저 혼자 다 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그렇게 욕심을 내니 아무리 젊다고 해도 탈이 났었는데 그렇다 보니 현장 일을 줄이게 되었어요. 또한 성격도 좀 예민한 편이라 쉬라고 판을 깔아줘도 잘 못 쉬는데 제가 망했던 기억이 3번이나 있다 보니 그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뭐 그 덕에 지금까지 돈 걱정은 안 하고 사는 것 같은데 자랑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장단점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일만 하니 솔직히 인생이 좀 재미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좋아하는 현장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 가게 운영 일만 하다 보니 문사와 사람 만나는 일이 주 업무가 되었는데 저도 제가 이렇게 살지는 몰랐어요. 이런 말 부끄럽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랑은 거리가 아주 먼 아이였거든요. 그냥 학교에 가서 친구들 머리해주고 화장해주는 낙으로 학교 가기를 좋아했는데 친구들은 저를 좋아했지만 선생님들은 저를 보며 혀를 끌끌 차셨어요. 그리고 그중에 담임 선생님은 제 미래를 많이 걱정하셨는데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엄마를 부르셔서 이야기하신 적도 있었죠. 어머니, 제가 오늘 어머니를 좀 뵙고 싶었던 이유는 예상하시겠지만 여진이 때문이에요. 여진이 혼내셔야 해요. 지금 성적으로는 지방대도 못 가요. 학교가 다 대학 가자고 다니는 건데 우리 여진이는 그럴 마음도 없고 제가 너무 걱정이 돼요. 아, 네. 저희 애는 미용 쪽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알죠? 그거 모르는 선생님이 저희 학교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 미용 관련 대학을 가려고 해도 여진이 성적으로는 힘들어요. 어느 정도는 성적이 나와야 저도 원서를 써주는데 애가 아주 공부랑은 담을 쌓았다니까요. 어머님, 이거 심각한 거예요. 어머니, 제 말 듣고 계시죠? 네, 근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공부를 잘하면 물론 좋겠죠. 근데 대학을 나와야만 꼭 성공하고 잘 사나요? 저는 저희 딸이 자기가 행복할 길을 알아서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인생인데 자기가 책임져야죠. 그게 또 사는 재미고요. 성적 조금 안 나오면 어떤가요? 건강하고 꿈 있으면 됐죠. 어머니가 그러니까 여진이가 건강하고 꿈만 있어요. 꿈도 성적이 따라가 줘야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저 여진이 진짜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머님이 옆에서 조금만 공부에도 신경을 쓰게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여진이가 미래에 조금 더 나은 행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들어보니 오빠는 아주 공부를 잘했다고 하던데 카이스트 다닌다면서요? 너무 아들만 생각하시는 거 아니세요? 무슨 그런 말씀을. 저는 아들도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걔는 걔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고 여진이는 또 여진이대로 하고 싶은 선택을 하겠죠. 선생님, 저희 딸 걱정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요. 저는 싫어하는 걸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제 딸이라 하는 말이 아니고 공부하기 싫다는 애한테 잔소리한다고 하겠어요? 사이만 멀어지지. 저는 여진이도 저도 앞으로 살아야 할 인생이 긴데 애랑 사이좋게 지내고 싶습니다. 그래도 저희 딸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을 뵈니 제가 마음이 너무 안심이 되네요. 저희 애가 좋은 선생님을 만난 것 같아서요. 이렇게 저희 담임 선생님은 저도 대단하지만 니네 엄마는 더 대단하다고 혀를 내두르셨어요.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저희 부모님은 다른 부모님들과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렇다고 저희 집이 엄청 잘 살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자기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부모니까 필요할 때는 도와줄 수도 있지만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도 의존하고 살면 안 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나 오빠는 알게 모르게 그런 부모님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저희 엄마가 학교에 다녀가신 후로는 저는 좀 더 학교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죠. 뭐 어떤 의미로는 선생님들이 포기하신 거겠지만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고3 때 저는 처음으로 학구열을 불태우고 시작했는데요. 참 희한하죠. 다른 친구들이 자기 진로 걱정을 할 때 저도 옆에서 어떻게 하면 미용일을 멋지게 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공부하지 않는 고3에겐 시간이 아주 많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무작정 해외에 나가서 미용 관련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찾아보다가 프랑스에서 메이크업 헤어 학교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냥 무작정 거기에 가고 싶다고 부모님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저희 부모님도 상당히 놀란 눈치였는데, 당연하죠. 갑자기 공부도 안 하고 대학도 안 가겠다는 딸이 프랑스 유학을 가겠다고 했으니 이건 뭔가 하는 그런 얼굴이었어요. 현실적으로 프랑스 학교라니 돈도 한두 푼이 아닐 것 같았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멘붕이셨을 텐데요. 그때 평생 도움 1도 안 되던 제 6살 위 오빠가 갑자기 어디서 났는지 1,000만 원이 든 통장을 제 앞에 턱 하고 던져줬어요. 저희 오빠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랑은 다르게 머리가 좋고 학교 다니면서 거의 전교 1등만 하던 괴물 같은 인간이었는데, 그래서인지 대전의 그 유명한 카이스트를 다니고 있었어요. 군대 다녀오고 복학하고 또 무슨 놈의 학교가 졸업을 해도 학교에서 연구를 하게 했는데, 그때 오빠 말로는 국내 기업들과 IT 기술 연구도 많이 했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한테 던져준 돈도 그런 돈이라고 했는데 저도 놀라고 저희 부모님도 놀랐어요. 그런데 저희 오빠는 뭘 잘못 먹었는지 잔뜩 멋있는 척을 하더니, 돈 쓸 데도 없어서 빌려주는 거야. 제대로 갚기만 해라. 너 행여 그 돈 떼먹을 생각하면 내가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받아낸다. 라고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오빠가 진짜 오빠 같았어요. 사실 그전에는 6살 나이 차이가 나도 나이만 많지 오빠 노릇은 뭐 하나 하는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는 살짝 눈물도 찔끔 났던 것 같은데 그것도 잠시. 3년인가 지난 후부터 어찌나 자기 돈 갚으라고 닥달을 하던지 그 돈부터 갚아주고 감동도 없어졌네요. 그래도 그렇게 오빠가 준 돈으로 저는 20살에 나름의 유학을 떠났어요. 말이 1,000만 원이지 학비에 방세에 생활비에 1,000만 원 쓰는 건 우스웠는데, 그 뒤엔 저도 아르바이트도 하고 부모님이 보내주는 돈으로 생활하며 살았죠. 일단 말이 통하지 않으니 어려움도 많았는데, 사실 프랑스 오기 전에 속성으로 불어를 배우긴 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워낙에 공부를 안 했단 말이라 오늘 배웠는데 내일이 되면 까먹는 일이 부지기수였고 출국 전날까지 걱정이 많았는데, 확실히 프랑스에 넘어가서는 생존이 걸린 일이기에 언어가 늘긴 했어요. 저는 평소 제가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원하는 공부를 하러 왔고 그 배경에 가족이 도움이 컸다 보니 저는 무조건 잘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효과는 확실히 있었죠. 저는 그동안의 제 모습이라고 하기엔 놀라울 정도로 악으로 깡으로 프랑스 생활을 했어요. 그때 익힌 악바리 근성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렇게 2년의 유학을 마치고 저는 한국에 돌아왔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는 또 다른 문제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제가 프랑스를 다녀오긴 했지만 그게 대학은 아닌지라 저는 고졸이었고, 또래의 나이에 프랑스까지 다녀온 저를 동료 스텝은 시기하고 질투했는데 그때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디자이너 선생님과 원장님은 저를 깨어있는 아이로 보고 잘 해주려고 했는데 그 덕을 보기도 했죠. 그러다 20대 중후반의 나이로 접어들면서 저는 제 가게를 차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겁없이 덤볐던 3번의 창업은 폭망이었는데요. 갖고 있는 건 당연히 다 까먹었고 빚까지 생겨
저는 한동안 빚 갚느라 힘든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다행히 부모님 집에서 살았기에 먹고 자는 문제는 지장이 없었는데 솔직히 가족들 얼굴 볼 면목이 없었죠. 그러다 이번에는 좀 더 큰 모험을 하고 싶었는데 3번이나 망한 이유가 자리 때문 같은 거예요. 자본도 없고 가게세가 저렴한 자리를 찾다 보니 눈에 띄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과감하게 강남으로 가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그러자 저희 오빠는 저게 3번 망하더니 드디어 미쳤네 라며 저를 조롱했고 이번에는 저희 부모님이 노후 자금을 털어 지원해 주셨는데 맹세코 저는 그 돈만큼은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또 망하면 그 돈은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그러셨어요. 실패도 큰 공부야. 어차피 말려도 할 거잖아. 그럼 이 돈으로 해. 엄마랑 아빠도 충분히 상의하고 너 주는 거야. 프랑스까지 다녀왔는데 여기서 망설이면 그동안 쓴 돈이랑 시간이 너무 아깝잖니? 근데 말이야, 한 가지는 약속해줬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진짜 죽기 살기로 하는 거야. 그런 각오는 있어야 엄마 아빠도 믿고 이 돈을 너한테 줄 수 있지. 공치사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우리도 큰 결심한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성공해서 그 돈 이상으로 갚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때 뭔가 확실히 마음가짐이 달라졌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운도 잘 따라줬는데 마침 좋은 자리에 원래도 미용실이었던 가게가 나왔더라고요. 듣자 하니 원장님이 어디 해외로 가신다고 하던데 그래서 빨리 가게를 털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 여건도 많이 맞춰주셨는데 젊은 사람이 배포 있어 보여 좋다며 꼭 성공하라고 덕담도 해주셨죠. 그리고 저는 그 샵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 고정 손님이 생기고 또 리뷰를 봤다며 멀리서 저를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도 생겼는데 너무 감사하니 더 열심히 하게 되었죠. 그렇게 단골이 늘어갔고 한 번 생긴 단골은 저에게 감사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 지점을 지나니 예약제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오게 되었어요. 또한 저 혼자는 힘들어서 같이 일할 디자이너 선생님과 스텝을 고용하기도 했는데 오픈은 8시, 마감은 늘 밤 12시 넘게도 일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 돈은 제법 벌 수 있었는데 그때부터는 부모님에게 월 300만 원씩 드리게 되었죠. 일단 처음엔 빌린 돈을 갚는 명목이었고 이건 평생 제가 드리는 이자라며 저희 부모님 사시는 내내 300만 원씩은 드리겠다 약속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저희 오빠는 물가 상승분을 계산해 나중에는 돈을 올려줘야 한다고 찬물을 끼얹기도 했지만 나름 제가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대견하게 지켜봐줬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 여유도 생겼을 때는 앞서 말한 대로 연애에 목이 말랐는데 남자에 환장했다기보다 제가 가장 예쁠 나이에 혼자 있다는 게 좀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인연이라는 건 저 혼자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매번 아닌 것 같은 무의미한 소개팅을 중단한 어느 날 남자친구가 손님으로 오게 되었는데 가끔 오던 손님이라 알고 지낸 사이긴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살갑고 다정한 사람이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 무슨 기가 막힌 인연인지 제가 운동이라도 해야겠다 생각하고 끊었던 수영장에서 남자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었죠. 그것도 강사로 말이죠. 남자친구는 체대를 나온 수영 강사였어요. 말로는 어릴 때 선수 생활도 했다는데 강사 일을 하면서 틈틈이 운동치료사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급속도로 친해진 저희 두 사람이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 남자는 성실하고 꿈 많은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또 수영 강사이다 보니 자기 관리도 철저히 했는데 센터에서도 강사가 재미있다고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 어찌 보면 딱 제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었고 그 사람도 저에게 관심이 보였어요. 남자친구도
제가 젊은 나이에 유학 다녀오고 가게 차리고 용감무쌍하게 제 인생을 산다며 멋있다고 치켜 세워주더라고요. 세상에 칭찬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정식으로 사귀기로 했고 3년 넘게 연애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어요. 사실 결혼은 제가 더 하고 싶었는데 남자친구는 저보다 4살이 어렸거든요. 하지만 그에 반면 저는 30대에 접어들어 뭔가 초조한 마음이 있었는데 안 그러고 싶은데 주변 친구들이 아기를 낳고 잘 사는 모습을 보니 저도 그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때까진 남자친구와 제가 성격도 잘 맞고 유머 코드도 맞아서 결혼해도 연인처럼 친구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남자친구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자기가 아직 시험도 붙지 않았고 돈도 많이 모으지 못해 결혼하자고 자신있게 말을 못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그런 거라면 저는 결혼을 못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부모님 집에서 나와 제가 오피스텔에 혼자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은 제 자가였어요. 당시 전세로 들어갈까 고민을 하기도 했는데 그때 전세보증금이랑 매매 가격이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럼 남의 집이 아닌 내 집에 사는 게 마음 편하겠다고 생각했고 오피스텔 특성상 가장 가구가 옵션으로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방도 따라 하나 있고 복층도 있는 구조라서 결혼해도 신혼집으로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어요. 실제로 저희 오피스텔 건물에는 신혼부부들이 많았는데 1층에 큰 마트도 있고 어지간한 편의시설은 다 있어서 살기도 편했죠. 또한 지하철역도 가깝고 근처에 어린이집이며 초등학교도 다 있어서 좀 오버하는 것 같지만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당장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지도 않았는데요. 남자친구한테도 말했어요. 자기야, 나는 자기만 괜찮다고 하면 우리 결혼해도 괜찮을 것 같아. 신혼집, 혼수 이런 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걸로 해도 될 것 같고 우리 결혼식이랑 신혼여행만 과하지 않게 하면 큰돈도 들지 않을 것 같은데 대신 양가의 허례허식은 생각하면 우리 결혼 못할 이유는 없지 않나? 남자친구는 제 말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 그렇게 해도 되겠냐고 되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당장은 수영 강사 월급이 얼마 되지도 않고 자기는 학자금도 아직 갚고 있는 입장이라 결혼을 한다고 해도 자기가 집에 가져다 줄 수 있는 돈이 거의 없고 하면서 시험에 합격해 운동치료사가 돼야 그나마 돈을 좀 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도 사실은 저랑 하루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와 다르게 남자친구는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홀어머니긴 해도 엄마랑 살고 있으니 결혼해서 그 집을 나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희가 데이트도 제 오피스텔에서 많이 했고 남자친구는 제 오피스텔에 올 때마다 부러워했는데 저만 좋다고 한다면 자기는 제 뜻에 따를 의향이 100%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더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평소에도 한번 마음먹으면 밀고 나가는 스타일인데 결혼은 당사자 의견이 제일 중요한 일이니 우리가 원하면 우리 방식대로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하여 양가집에도 다니며 인사를 하고 나름의 결혼 수순을 밟아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 야릇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졌어요. 일단 남자친구의 엄마라는 사람은 제 기준에서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처음에는 나랑 좀 다른 사람이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고 어찌됐든 결혼하면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니 제가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한도 끝도 없었고 심지어 저와 남자친구가 양가 허례허식은 생략하기로 했다는 말에 예비 시어머니가 얼굴색을 붉혔는데요. 바로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뭐야? 누구 마음대로 생략을 해? 결혼이 뭐 니들 소꿉장난인 줄 알아? 결혼은 양가 친척들에게 가족이 되겠다는 중요한 약속이야.
그런데 뭘 니들 마음대로 생략을 하고 간소하게 하겠다는 거야? 허례허식? 그게 왜 허례허식이야? 얘가 진짜 웃기는 소리 하네? 잔말 필요 없고 형식은 최대한 갖춰서 해라. 어머니, 그럼 신혼집이랑 혼수도 다 갖춰서 해야 하는 건데 그 점은 괜찮으시겠어요? 저 딴에는 배려한다고 한 건데요. 얘가 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신혼집이니 혼수 같은 건 니들이 쓰는 거잖아. 그런 거야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지. 내가 말하는 건 인사, 성의 그런 거야. 가뜩이나 나이 많은 며느리 보게 생겼는데 그런 것도 안 하려고 했어? 나더러 친척들 얼굴을 어떻게 보고 다니라고. 아니 그래도 그렇게 따지면 저도 좀 서운한데요. 결혼이 결국엔 서로 균형 있게 누가 더 손해보고 그런 거 없이 하는 건데 이렇게 나오시면 제 입장에서는 너무 일방적인 것 같은데. 뭐가 일방적인 거란 말이냐? 나는 지극히 상식적인 범주에서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친척들한테 전화 쫙 돌려놓을 테니까 다음 주부터 부지런히 인사 다녀라. 선물 사가는 거 잊지 말고 음료수나 과일 같은 싸구려 말고 정성스럽게 준비해. 우리 집안은 그런 집안이다. 엄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우리 집안이 뭐. 그리고 여진이 바빠서 시간 그렇게 자주 못 내. 아니면 아예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든가. 이놈이? 너 벌써부터 제 편 드는 거야? 니들이 뭐라고 자리를 만들어. 그리고 바쁘면 뭐? 우리가 쟤한테 다 맞춰줘야 하니? 그건 여진이 네 사정이지 우리 사정이 아니잖아. 안 그러니? 저는 순간 너무 벙졌어요. 막무가내인 것도 사실 놀라운데 저렇게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없다니. 젖은 며느리로 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날 처음 들었는데 집에 돌아와서도 생각이 많아졌죠. 그래서 화풀이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남자친구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했는데요. 그때 남자친구는 제가 결혼 안 하겠다고 할까봐 두려웠나 봅니다. 아주 저희 집과 가게에 와서는 제 눈치를 보는데 제 마음이 영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남자친구니까 저도 편하게 자기 어머니 원래 그러시냐? 나는 좀 당황스러웠다 하고 말을 했는데 남자친구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우리 엄마 좀 그래. 그래서 내가 빨리 엄마 집에서 나가고 싶은 것도 있지. 근데 우리 막상 결혼하면 우리한테 신경도 안 쓸 거야. 우리 엄마가 원래 남의 돈 엄청 의식하고 모양새 같은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간략하게 결혼하면 자기 체면이 빠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사실 내가 한참 꿀리는 결혼이니까 자기한테 잘 좀 하라고 미리부터 말을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그게 역효과가 난 것 같아. 왜 엄마들은 원래 자기 자식이 더 대단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명령하듯 얘기하는 게 어딨어?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리고 그냥 어른들 인사 정도는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자. 그게 나중에 뒤탈이 없지. 특히 외가 친척들은 엄마랑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서 딴말할 수도 있거든. 애초에 그런 빌미를 만들어주지 말자. 선물은 그냥 봐서 적당한 걸로 내가 준비할게. 몰라, 뭐 못할 일은 아닌데 양가 친척들 일일이 찾아다니며 인사하는 건 아예 생각을 못한 일이라. 우리 친척들 멀리 사는 사람들 없어. 그리고 고모들은 셋이 한 동네에 모여 사니까 거기 갈 때는 어디 식당 같은 데 잡으면 되고. 그리고 아마 외가 친척집은 엄마가 같이 가자고 할 것 같긴 한데 친가 친척집은 같이 가자고 하지도 않으실 거야. 저는 사실 내키지 않았지만 가운데서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라 진땀을 빼고 있는 남자친구를 보고 한 번은 마음을 눌렀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상황만 놓고 생각했을 때 양가 친척들한테 인사하는 정도는 괜찮겠다 싶기도 했는데요. 저희 아빠도 그건 안 싸둔 의견에 따르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인사 정도는 시간을 내서 하루에 2탕씩 뛰더라도 해보자고 생각하고 넘겼는데 여기서도 문제는 있더군요. 아니, 제가 착각했더라고요. 저는 친척들 집에 찾아가 인사하라는 소리가
양가 전체를 두고 말을 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걸 알았을 때는 남자친구의 막내 이모, 그러니까 예비 시어머니의 막내 동생과 점심 겸 인사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외삼촌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저희 엄마가 애들이 인사 가게 언제 시간을 내라고 언지를 들었다며 한 달짜리 출장이 잡혀 있어 보려면 최대한 빨리 보자고 하셨는데 심지어 오늘 저녁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평소 저는 외삼촌이랑 잘 지내고 있었기에 외삼촌의 말이 반가웠는데 마침 점심 식사는 이모님이랑 했으니 저녁은 저희 외삼촌이랑 해도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작게 남자친구에게 얘기를 했고 남자친구가 좋다고 했는데 그걸 들으신 예비 시어머니가 인상을 팍 쓰며 차가운 목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야? 지금 니들 하는 말 그게 뭐니? 지금 어딜 간다고? 아, 저희 외삼촌이 한 달짜리 출장을 가신다고 인사 올 거면 최대한 빨리 보자고 해서요. 그래서 마침 오늘도 된다고 하니까 이따가 저녁에 가려고요. 나 참 기가 막혀서 니네 외삼촌한테 인사를 간다고? 아니, 내가 우리 쪽 친척들 인사 돌라고 했더니 그걸 니네 쪽도 하겠다는 거야? 네? 그게 무슨... 그럼 인사를 강우씨네 친척들께만 돌라는 말씀이셨어요? 당연하지. 너 우리 집에 시집 오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네가 새 사람으로서 집안 어른들께 인사 다니는 거잖아. 그런데 니네 친척들이 우리 아들을 뭘 얼마나 본다고 일일이 인사를 시켜? 장인장모 될 사람한테 인사했으면 된 거지. 그리고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너는 마음가짐부터 고쳐 먹어야 하는 거야. 어떻게 친정 식구들을 다 챙기려고 들어감이? 아, 언니 그만해. 요즘 애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얘 표정 보니 많이 놀랐네. 표정 풀어. 우리 언니가 좀 고지식해서 그래. 언니, 그러다 강우 장가 못 보낸다. 요즘 세상에 하려면 양가 똑같이 하는 거야. 우리 쪽 인사 돌았으면 저쪽도 인사 돌아야지. 언니도 참. 그런 게 어딨어. 결혼하면 출가 외인인데. 아이고, 그래서 언니는 출가 외인인데 지금 날 만나고 있네? 친정동생을? 야, 나는 지금 남편이 없잖아. 그리고 여기서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 체면이 뭐가 되니? 뭘 모르는 소리 하네. 내가 지금 언니 구해준 거야. 제 표정 봐. 저는 솔직히 그 순간에 표정 관리가 안 된 게 사실이었어요. 이건 진짜 어이없는 일이잖아요. 게다가 결혼하고 친정 식구들 다 챙기려고 하냐면서 감히라고 표현한 것도 크게 걸렸는데 아무리 봐도 예비 시어머니는 당신이 뭘 잘못하신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외부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도 연락도 없이 저희 샵에 오셔서 자기 머리를 해달라고 난동을 피우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저희 스태프한테 여기 사장이 내 며느리 되래야. 그럼 내가 사장 가족인데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건가? 아가씨 이름이 뭐야? 아가씨 내일 당장 잘리고 싶어? 나더러 예약을 하고 오라고?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충격에 빠졌어요. 제가 CCTV까지 다 챙겨봤는데 직원들 보기 쪽팔리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그 영상을 보내주고 나는 도저히 이 결혼을 못하겠다 통보했는데 그때 남자친구가 자기 엄마한테 아들이랑 영 끊고 싶냐고 강하게 따졌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다시는 안 그러신다는 직접적인 약속이 없으면 믿을 수 없다고 했고 이제부터 일방적인 갑질하시면 그 순간부터 결혼은 꿈도 꾸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자 자기 엄마한테 정말로 이번에는 제대로 따진 게 맞는 건지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와 지난번 일은 미안했다고 사과를 하셨는데 자기도 처음엔 그럴 생각은 아니었다며 자기는 갑질 같은 걸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믿어달라고 하셨어요. 우리 좋게 좋게 넘어가자. 나도 우리 아들한테 많이 혼났어. 넌 뭘 또 그런 영상까지 우리 아들한테 보내고 그러니? 사람 창피하게. 창피한 줄은 아세요? 저도 덩달아 직원들 보기 너무 창피해요. 아니, 네가 사장인데 직원 눈치를 왜 봐? 나는 그게 더 이상하다 얘. 요즘 그런 생각으로 직원 쓰면 큰일 나는 세상이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제 하수인이에요?
제 식구들이죠? 아이고, 알았어. 1절만 해. 내가 알겠다고 미안하다고 여기까지 와서 사과하잖아. 우리 아들이 너랑 결혼 못하면 엄마랑도 연 끊고 산다고 난리도 아니었다. 아니, 우리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그래? 너는 고졸이고 나이도 많잖아. 따지고 보면 지도 손해보면서 하는 결혼인데. 어머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저는 뭐 대단히 득을 보고 하는 결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이런 말까진 하고 싶지 않지만 강우 씨 지금 벌이가. 아, 알겠다. 너는 무슨 그런 얘기까지 하고 그러니? 그리고 걔가 수영 강사 그것만 할 애가 아니야. 운동치료사 그거 되면 의사나 다름없지. 너도 우리 아들 미래 보고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렇게 생각하면 강우 씨가 제 돈 보고 결혼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뭐야? 더는 말을 해도. 알았다. 내가 너를 어떻게 이기니? 아주 벌써부터 며느리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하겠네 그래. 네가 하라는 말이 다 옳다. 됐니? 결국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잖아. 뛰는 시어머니 위에 나는 며느리 있다고 하더니 그게 너다.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사과를 하러 찾아왔음에도 솔직히 내키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원하는 대로 했으니 됐지 않냐고 했지만 저런 사람을 시어머니라고 옆에 두고 볼 생각을 하니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했다고 치지만 딱 보아하니 진짜 미안해서 하는 사과도 아닌 것 같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예비 시어머니라는 사람의 인성이 크게 바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단단히 씌었던 콩깍지도 벗겨지는지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남자친구는 뭐가 문제냐며 조급해했어요. 그런데 있죠. 그 모습을 보는데 어째 남자친구 얼굴에서 예비 시어머니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핏줄이니까 닮은 게 당연하지만 그런 외관상의 문제가 아니었죠. 그래서 나는 좀 시간을 갖고 싶다고 진지하게 말했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매달리며 그러는 겁니다. 우리 엄마 때문인 거지. 알겠어. 내가 자기랑 결혼하면 우리 엄마 자기한테 얼씬도 못하게 중간 역할 야무지게 잘할게. 우리 사랑하잖아. 근데 우리 엄마 싫다고 나랑 결혼 안 한다고? 그게 말이 돼? 그래, 나도 우리 엄마 버거운 거 완전 이해해. 근데 말이야, 평생 저러고 산 사람은 어떻게 바꿔?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이해해달라는 거 아니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면 되는데 그게 어렵나? 이렇게 말하는데 그나마 있던 연민의 정도 뚝 떨어졌어요. 물론 결혼이란 게 당사자 감정이 제일 중요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다른 사람도 아닌 시어머니 문제를 간과하다 후회하고 싶진 않았어요. 왠지 이대로 결혼하면 두고두고 지금을 후회할 것만 같았는데 여기서 끝난 일이었다면 이렇게 사연도 보내지 않았죠.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거든요. 저는 이미 파혼하기로 마음을 굳혔는데 남자친구는 자기 잘못도 아니고 절대 저랑 파혼할 수 없다고 저한테 매달렸어요. 자기가 자기 엄마랑 촬영까지 끊겠다고 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나중에 화를 내더라고요. 사람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남자친구의 그런 의외의 면을 보니 이 결혼은 절대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이후부터는 어떡하든 이 남자, 아니 이 집 구석과 헤어질 생각뿐이었는데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그 남자의 엄마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셨어요. 제가 전에 남자친구와 한참 좋을 때 부모님의 도움으로 샵을 열게 되었고 그 고마운 마음을 매달 300만 원으로 보답하고 있다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건 결혼을 하던 안 하던 상관없이 제가 벌어들이는 돈이라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었는데 그 아주머니는 자기 아들한테 파혼 얘기를 들으신 건지 못 들으신 건지 무턱대고 저에게 만나자고 찾아와 이렇게 따지셨어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들었는데 너 매달 네 부모한테 300만 원씩 보낸다는 게 정말이니? 네, 그게 무슨 문제가 있죠? 제가 벌어서 드리는 돈인데 이거 진짜 큰일 나래네.
너는 벌써부터 친정에 돈을 퍼줄 생각인 거야? 네가 번 돈이니까 상관없다? 그러니 결혼 후에도 똑같이 300만 원씩이나 보내겠단 소리야? 네, 제가 같은 소리를 몇 번이나 해요. 그리고 못 들으셨나 본데. 내가 뭘? 너는 고졸이라 그런 거니? 왜 그렇게 생각이 짧아? 결혼이라는 건 시집을 오는 거라고 내가 말했잖아. 그 소리가 뭐겠니? 시집을 온 순간 너는 우리 집안에 올인해야 한다는 소리야. 어디서 네가 번 돈이라고 친정이 빼돌릴 생각을 해? 네가 번 돈도 우리 돈이지? 저는 듣고도 제 귀를 의심했어요. 게다가 어차피 그 집구석에 시집갈 마음도 없었지만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실제로 보다니 놀랄 노자였는데 어디 저 아줌마가 무슨 헛소리를 더 할까 궁금해져서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아, 혹시 몰라 핸드폰을 꺼내 슬쩍 음성 녹음을 했는데요. 나중에 남자친구 떨궈내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제가 가만히 있자 더 기세가 올랐는데 앞으로 제가 얼마를 벌던 자기가 제 수익 관리를 하겠다 선언하더군요. 원래 돈 관리는 집안의 어른이 하는 거다. 네가 나이도 어린데 뭘 알겠니? 그러니 겁도 없이 친정 부모님한테 그런 큰 돈을 턱턱 주고 있었겠지. 니네 부모도 그래. 그걸 준다고 덥석 받는다니? 염치도 없다. 이러셨는데 그 순간 저는 어디 거울이 있으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염치 없는 사람이 누군데 저런 말을 하고 있는 건지 황당했거든요. 게다가 자기 아들이 번 돈도 아닌데 제 돈을 관리하겠다니 기도 차지 않았는데요. 순간 저도 모르게 코웃음이 나왔죠. 그러자 그 아주머니는 가뜩이나 들린 코를 더 벌른거리며 너 웃었니? 내가 말하는 게 웃겨? 라고 광분하셨고 저는 최대한 침착한 말투로 도대체 불만이 뭔지 빙빙 돌리지 말고 다시 말씀해 보시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 아주머니는 옳거니 하고 무슨 기회라도 잡은 듯 술술술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저는 이건 파혼하지 않으면 끝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아주머니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는 말이다. 내 아들이 어디 부족한 게 아닌데 네 앞에서 벌벌벌 하는 게 너무 꼴보기 싫어. 우리 아들도 운동치료사 되면 번듯한 직장도 생기고 대졸의 인물도 번듯해서 잘나고 어린 아가씨들이 줄을 설 텐데 네가 이렇게 채가는 게 너무 약올라. 지가 돈 좀 번다고 어찌나 유세를 떠는지. 우리 아들도 벌써 네 눈밖에 날까봐 전전긍긍 하잖아. 너 그게 얼마나 사람 기죽이는 건지 모르지. 남자가 기가 죽으면 될 일도 안 돼. 그리고 어디 그뿐이니? 너는 왜 네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려고 들어? 어른이 얘기하면 아닌 것 같아도 네 알겠습니다 하는 거지. 어디서 시어머니 될 어른한테 직접 찾아와서 사과를 하라 말아야. 나 그때 진짜 치욕스러웠다. 그게 치욕스러우셨어요? 본인이 하신 행동을 생각하셔야죠. 뭐? 본인? 너 지금 나를 본인이라고 했어? 그리고 아직 얘기 안 끝났어. 어디 어른이 말을 하는데 버릇없이 말을 끊어? 그리고 뭐 벌써부터 친정이랑 시댁을 차별하겠다고? 너는 300만 원인 애 이름이니? 나는 너의 그런 태도가 글러먹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둘 중에 하나를 네가 골라. 첫 번째는 양과 똑같이. 너 원래 그런 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니네 부모한테 300만 원이면 나한테도 똑같이 300만 원씩 줘라. 그게 싫으면 니네 부모한테 주던 그 300만 원을 그냥 나한테 줘. 너 시집 오면 이제 네 부모는 나야. 그럼 그 300만 원을 누구한테 줘야 할까? 그러니 네가 딱 골라. 나 참. 이제 끝나셨나요? 아니다. 하나 더 있다. 네가 바쁘면 뭐 얼마나 바빠? 그렇게 바쁘면 결혼을 하지 말아야지. 결혼을 하면 가족 행사는 무조건이야. 시간을 못 빼니 어쩌니 그런 건 나한테 씨알도 안 먹힌다. 나는 가족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야. 이제 끝났다. 참 많기도 하네요. 어디 그래서 아들 장가는 보내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제 말을 자르셔서 말을 못했는데 저 강우 씨한테 이 결혼 못한다고 말했어요. 혹시 아드님이 그 말은 안 하던가요? 뭐?
결혼을 못해? 방금 그러셨잖아요. 바쁘면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요. 저 진짜 바쁜 거 맞거든요.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바쁜 와중에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욕심내는데 어머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방금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더 생각이 굳었어요. 저 결혼 안 할게요. 그럼 제 부모님은 어머님이 아니시니까 이제 이런 말씀 다 의미 없는 거 맞죠? 저는 일 때문에 바빠서 이제 그만 들어가 봐야 해요. 어머니 이렇게 찾아오셔서 제 시간 뺏는 거 이거 영업 방해예요. 제가 이 시간에도 얼마를 손해보는 줄 아세요? 저 하루에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은 사람이거든요. 어머니 아들이랑은 너무 다르죠. 그러게 너무 다르면 결혼까진 생각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제 잘못이었네요. 그럼 부디 어머니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며느리 보시길 바라고요. 제발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그럼 다시 볼 일 없는 줄 알고 이만 먼저 가겠습니다. 저는 녹음한 파일을 남자친구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 결혼할 인연이 아니니 너도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놈이 근성이 좋은 건지 제 오피스텔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놈을 스토커로 신고를 했고 경찰에 출동했는데 그놈은 저와 헤어질 수 없어 설득하려고 했을 뿐 그 어떤 위해도 가하지 않았다고 억울해 하더군요. 하지만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범죄라며 경찰은 그놈을 데리고 갔는데 그 다음날 부지런도 하시지. 그 아줌마가 또 찾아오셨어요. 진짜 너무 싫어서 직원에게 영업방해로 신고하라고 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느닷없이 그러시더군요. 갑자기 자기가 저를 용서하겠대요. 자기 아들을 봐서 저의 오만한 성격을 봐줄 테니 그냥 예정대로 결혼을 하라고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용서받을 일이 뭐가 있나요? 그래서 제 손으로 직접 영업방해로 신고를 했는데 저더러 독한 년이라고 욕을 하시고는 도망가셨어요. 도망도 어찌나 빠르시던지 저희 직원이 금방 나갔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다행히 두 모자가 잠잠했는데 정말 제가 겪은 일 중에서 가장 피곤한 일이었어요. 확실히 경찰에 신고하고 공권력을 이용하니 떨궈져 나가더라고요. 그 후에 밀려오는 공허함이란 솔직히 너무 힘들었는데 그렇잖아요. 사랑해서 내가 손해보는 걸 알면서도 하려고 했던 결혼이었는데 이렇게 끝나다니 너무 허무했어요. 어쩌면 결혼 자체를 너무 쉽게 생각한 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제가 정말 오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자친구보다 제가 나이는 좀 많았어도 여러모로 조건이 낮기 때문에 남자친구도 그렇고 남자친구 집에서도 저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저를 보고 옳았구나, 잘 걸렸다 하며 자기 이익을 챙기려 하다니 그 점이 너무 놀라웠고 특히 마지막에 저희 부모님 드리는 돈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모습에서 진짜 많이 당황했어요. 정말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죠. 그리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아줌마는 어떤 며느리를 보던 그 등에 빨대를 꽂고도 남을 사람이었는데 부디 그놈 좋다고 결혼까지 생각하는 그런 여자가 두 번 다시 없길 바랄 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데 제가 뭐 이럴 줄 알았나요? 그리고 그런 엄마한테서 자란 그 남자를 보니 그 남자도 결국엔 제 덕을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나 새삼 느꼈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두고두고 파혼을 하길 잘했다 생각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저희 부모님은 상견례 전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난리를 다 보진 않으셨는데 너무 다행이죠. 그 꼴까지 보게 했다면 제가 저희 가족 보기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엄마는 물 건너간 딸의 결혼에 아쉬워하며 그 친구 인상은 나쁘지 않았는데 정말 별로였어? 이렇게 물어보시곤 하셨는데 저는 그냥 인연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네요. 처음에는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할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럼 저희 엄마 속만 상할 것이 뻔하잖아요. 그리고 어쩌다 그런 놈을 만나 그런 옆에 내랑 엮였냐고
잔소리를 할 수도 있는데 때론 모르는 게 약이라고 생각하며 그 일은 평생 묻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냥 결혼하려고 보니 여러모로 의견 차이가 있고 또 그게 좁혀지지 않아 헤어졌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현재는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제 일에만 집중하며 지내고 있는데요. 그때 못해서 미뤄뒀던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죠. 다행히 일이 많아 우울할 틈은 없이 지내는데 그래도 잠들기 전 가끔은 저도 모르게 생각에 잠기더라고요. 뭐가 문제였나? 나는 어쩌다 그런 놈을 좋아했나? 참, 의미도 없는 생각을 한동안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더 좋은 인연을 만나려고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또 이젠 가지 않지만 수영에서 만났던 사람들에게 들은 바로는 그 남자도 결국엔 강사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저랑 헤어지고 다른 회원이랑 불미스러운 스캔들이 있었다 하더군요. 뭐 상황은 모르겠지만 그 아줌마까지 센터에 가서 난리를 치고 오는 통에 그 남자는 다른 센터도 못 갈 판이라고 했는데 참 가지가지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이 운동치료사 준비를 하는 거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 인생도 그냥 말뿐인 거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제가 결혼까지 생각했지만 파혼해버린 건 천만 다행인 일인데 이래서 조상님이 도왔다는 소리를 하나 보더라고요. 그 후 저는 다시 찾은 소중한 제 일상을 감사히 여기며 이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지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설마 내 인생에 남자가 그놈밖에 없겠어? 하며 미래에 다가올 진짜 인연에 대해 상상하곤 해요. 저도 언젠가는 결혼해서 잘 사는 친구들처럼 제 진짜 짝을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다만 그 전까지는 저도 사람 보는 눈도 좀 키우고 제 일에 더 집중하려 하는데요. 결혼해서 잘 사는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진짜 인연은 굳이 만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만난다고요. 그게 뭐 운명이라나요? 그래서 저도 마음 편히 제 짝을 기다려볼까 합니다. 대신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너무 힘드니까 지금 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할 생각인데요. 제가 아직은 더 많이 성공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저희 샵을 찾아주신 감사한 고객님들이 더욱 저희 샵을 사랑해 주시고 하루가 다르게 예뻐지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여기서 줄이도록 할게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좋은 인연 만나 깨벗고 잘 사는 행복한 사연이었다면 참 좋았겠지만 그런 사연은 다음으로 기약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아나요? 친구들 말처럼 다음엔 진짜 운명 같은 제 짝을 만나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될지도요. 그럼 그땐 행복 만땅 깨볶는 고소한 냄새 폴폴 풍기며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